이제 그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제 영어과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고, 그리고 올해 봤던 수능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영어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다니는 내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평가 영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래도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수시에서의 영어와 정시에서의 영어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시에서는 영어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 등급 대부분 재수생들은 수시를 논술을 쓰게 됩니다. 이제 학생부 전형은 주로 고3들이 많이 가지만 재수생들은 수시를 6논술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수시는 당연히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점수가 좀 잘 나온 것 같더라도 등급이 3등급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는 80점 이상이면은 무조건 2등급이고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3개 틀리면 1등급, 7개까지가 2등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만 확보하면은 최저를 맞추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등급까지는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못했던 학생들이라도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을 잘만 따라오면은 얼마든지 2등급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수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생들은 누구나 다 논술을 씁니다. 그래서 정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시 논술을 위해서 확실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과목들이 어려우니까 영어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이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계속해서 들여야만 2등급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 이제 학교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데 영어 등급 이제 등급제로 해서 환산 점수를 매기거나 가산점 가점을 하거나 감점을 하는데 학교에 따라 매우 달라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영어가 안 좋으면 연세대는 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일부 대학들은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매우 적게 반영하고, 그래서 영어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다 똑같이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 봤으면은 영어 점수를 적게 반영하는 데 위주로 지원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그 경우에는 그곳에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추합이 잘 안 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학교나 적게 반영하는 학교 모두 다 지원해서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똑같은 다른 과목이 동일할 때 영어 등급 한 등급이 바뀜에 따라서 같은 과라면 대학 레벨이 한 등급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혹은 같은 학교라면은 선호하는 과에서 한 단계 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를 2등급 이상 최소한 그 이상을 받아놓고, 그리고 또 아주 최상위 극상위권 대학이라면 1등급을 받는 것이 입시에서 아주 현저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이제 정시와 수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1년 커리큘럼은 지금 1단계가 이제 프리정규반, 선행반을 이제 프리정규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때는 일단 추론의 핵심 원리, 추론 수업을, 그러니까 그냥 글을 마구 읽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수능이 원하는 방식으로 글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추론의 핵심 원리와 그다음에 필수 구문이나 어법, 그러니까 수능 영어식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 선행반에서 진행이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는 이제 2단계 때는 수능평가원 기출, 3단계에는 교육청 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실전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하고요. 마지막 4단계 때는 이제 10월 이후인데요. 3학기라고 부르는 그때는 거의 모의고사 중심으로 실전 훈련을 매우 반복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 요령도 익히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단계로 쭉 나가면은 얼마든지 이제 영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라고 해서 이제 이건 나중에 하나하나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우선 구문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식, 그러니까 수능 문법, 우리가 이제 영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에서 나오는 어법은 굉장히 짜잘한 어법들이어서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는 어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필요한 것은 문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문이라든가 글의 흐름에 맞는 어법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불필요한 문법 수업은 자제하고 꼭 필요한 수업들로만 진행을 하는 1단계가 이제 신탁스 구문 수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독해인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능의 대부분의 그 유형은 순서 삽입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은 다 핵심적인 대의 파악 유형이에요. 다시 말해 주제를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확실하게 중요한 그 글을 흐름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내서 완벽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정답을 끌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독해의 원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매우 많이 시킬 거고, 특히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구문 수업을 하다가도 본문 중에 중요한 문장들은 이렇게 빼내서, 혹은 저희가 리뷰 노트라는 걸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쓸 텐데 거기에 직접 빼서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해석을 해서 구문적인 요소도 1, 2학기 내내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는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단어장인데 수능에 기출된 단어로만 만든 단어장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특히 이 단어장의 특징은 어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그 단어에 유사한 단어나 어근이 같은 것들을 본인 스스로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근원적인 어감을 잘 전달해줘서 학생들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너무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단어장이어서 요거를 매일매일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는데, 연교시 때 통과를 못하면 점심 먹고 또 재시험을 보고, 점심 먹고 또 통과를 못하면 저녁 먹고 재시험을 보고요.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물쇠 학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알 때까지 암기를 시키니까 영어 단어는 일단 뭐 윈터 때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선행반 때도 상당 부분 확실하게 이제 영어 단어를 꽤 많은 이제 어휘력 향상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뷰 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리뷰 노트는 뭐냐면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재에 이제 학생들이 막 필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필기를 영단어 깜지 쓰듯이 한번 손으로 써보는 건데, 이 노트에다가 필기 내용을 한번 옮겨 적는 거예요. 손이 가야 잘 외워지니까. 근데 그 쓰는 것들을 기왕이면 깜지처럼 막 연습장처럼 쓰는 게 아니라 줄을 맞춰서 써놓으면 자기만의 영어 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는 매우 학생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트거든요. 학원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과에 제출하면 저희가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닝은 이제 이건 정규반 때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행반 상세 일정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문하고 독해 부분이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뭐 이제 실제 이제 학생들이 다니면서 익히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 빠졌는데요. 그 올해 이제 수능 경향을 잠깐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부터 이어졌던 그 경향이 그대로 수능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지문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문의 난이도는 좀 줄였는데, 그런데 너무 선택지가 어려워서 저도 한번 수능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봤는데 선지가 너무너무 헷갈리게 나와서 영어에서 한 등급씩 내려가는 일이 아주 속출했죠. 그리고 많은 또 뭐 2등급 내려간 학생들도 많았을 거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9월부터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선택지의 공략법을 많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 선택지가 매우 헷갈리게 나온다. 선택지에 있는 단어도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한 단어 때문에 다른 선지에 나와 있는 모든 문구가 다 일치하더라도 한 단어 때문에 안 되면은 그 선지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선지를 까다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9월 이후에도 많이 연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걸 전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주제를 뽑아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택지의 아주 작은 디테일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결정되는 그 연습을 매우 심도 있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올해 그 1등급 비율이 4.7%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역대로 가장 어려웠습니다. 보통 예년에는 6%에서 7%대 나왔었는데 올해는 4.7%니까 학생들이 정말 엄청난 불수능이라고 느꼈던 수능이거든요. 물론 내년에는 올해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의 취지와 좀 안 맞긴 하니까. 그러나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쉽게 나올 거를 이제 흐름에 따라서 올해는 쉽게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공부는 최악으로 나올 것이다. 올해도 역시 불수능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해야 쉽게 나올 때도 더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영어과에서는 일주일에 이제 4시간이 들어있는데, 그 4시간을, 영어는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있는 과목은 아니어서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시간을 들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저희 코나투스 영어과는 그 4시간을 정말 필요한 올바른 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높은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행반 국어 프로그램을 설명할 국어과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수능 경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도 오셨는데, 자녀분이나 혹은 학생 중에서 올해 수능을 보았다 손들어 보실까요? 다 이제 올해 수능을 이제 보신 거고, 그리고 이제 재수를 결심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재수를 결심하는데 국어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언론 발표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과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평상시에 비해서 어떤 과목이 실제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왔는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를 얘기했거든요. 1, 2등급 사이에서도 국어가 가장 어려웠고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 중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줬던 과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징검다리식으로 좀 불수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2019년하고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그 사이에는 조금 이제 쉬운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쉬운 수능에 맞췄다가 결국은 어려워져서 피를 보고, 또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또 막상 그 다음에는 쉽게 나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몇 년간 진행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과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속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인가 해서 평가원이 결국은 고심 끝에 올해와 같은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의 예상보다 학생들의 체감도는 매우 높았고, 표준 점수가 결국은 수학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국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문학과 독서의 난이도가 이제 균등화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독서가 정말로 어려웠는데 독서가 약간 쉬워지는 반면 문학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난이도가 균등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학에서는 선택지의 길이가 증가한 점, 그리고 함정선지가 다수 출제되면서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변별력을 지닐 수 있었던 이런 형태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BS 연계는 크게 다름이 없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국어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 결국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중에 실력이나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기라는 게 그럼 과연 뭐냐? 어휘, 그리고 개념, 그리고 제대로 된 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휘, 그리고 개념, 그리고 제대로 된 읽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학생 혼자서 대비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어휘를 암기한다든지 어휘를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개념을 한번 듣고 한번 읽는 걸로 자기 걸로 만든다고 한다면 국어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본기를 다지고 어휘를 확보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읽기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의 도움 플러스 학생 스스로의 노력, 이게 결합돼야 되는 것이고, 왜 고3 때는 이게 힘드냐면 재학생은 호흡이 짧아요. 눈앞에 모의고사, 눈앞에 내신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기라든지 어휘라든지 제대로 된 읽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본기를 다지는 최적의 시기가 지금이다. 1월달, 2월달. 3월 이후에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기본기보다는 또 문제풀이식의 공부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달, 2월달 흔히 얘기하는 선행반 시기를 놓친다면 저는 국어의 기본기를 닦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라. 지금 시간적 여유가 가장 많을 때고, 그리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분명히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코나투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이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있고 색깔펜이 있는데, 검은색은 학생 스스로가 독해한 것이고 색깔펜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 부분이고, 결국은 학생 스스로의 공부와 그리고 수업 시간의 결합을 통해서 독해력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학생 스스로가 작성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 스스로의 결합 능력과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독해력이 길러진다. 그리고 분석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부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 내용을 재조직하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요약하는 훈련. 요게 결국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에도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의 근거를 스스로 작성을 해보면서 논리적 판단과 선택지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오답 노트, 자기가 틀린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논리적으로 쓰면서 자신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어휘 테스트 매일 진행이 될 겁니다.
한자어, 한자성어를 결합시켜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형식으로 어휘 테스트를 매일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미통과자는 재시험을 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정규반 전까지 프리정규반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입니다. 즉,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독서 파트고, 그리고 개념이죠. 다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글을 읽어가고 문학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다음에는 정규반으로 갈 것이고, 정규반 과정에서는 이런 기초 과정이 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시기에 이와 같은 제대로 된 읽기와 개념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1단계 프리정규반이 끝나면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서 평가원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마무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때 쉬운 수능이든 어려운 수능이든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선행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분명히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아투스 수학과 차재우 선생이고요. 제가 이제 수학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집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봤던 이제 올해 수능을 기조로 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프리정규반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고 나서 요거는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평균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에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 이제 킬러 문제의 영향력은 뭐 안 내겠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좀 오버가 되는 부분들은 안 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별력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여기 이제 선택 과목의 좀 차이가 좀 컸는데,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이 지금 올해 수능부터 미적분이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인원이 확통 인원보다 더 많아졌고, 실제로 내년 수능 기조도 동일하게 미적분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미적분과 확통의 최고점 표점 차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100분위가 보통 이제 99라든가 100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제 전체 통합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확률 통계 친구들은 100점을 받아도, 원점수 100점을 받아도 100분위는 98에 머무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표점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는 형태가 돼버렸고, 실제로 11점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시에서 표준 점수 11점 차이는 거의 대학의 등급이 하나가 바뀌는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출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서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6번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능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저희 코나투스 수학에서는 이제 어떤 식을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거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종반을 1년 정도 다니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르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실제로 통계치로 봐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점대, 모의고사 기준으로 30점대, 뭐 40점대 초반 이렇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는 70점대, 80점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수종합반의 시스템에 와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를 풉니다. 재수생 친구들은. 이제 학교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학원에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 양이 충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3 때라든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했을 때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양 자체가 많아진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저희는 좀 많이 지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일단 기본적인 이제 반편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A반, B반,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3개 레벨 정도로 나눠서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1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6주 과정에 걸쳐서 전 과목,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정리를 좀 한 상태로 그리고 이제 2월 달 들어가서 정규반 때 더 상세하게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1단계 이 프리정규반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학의 틀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수학 실력이 이미 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수준별 반편성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이 1학기 때가 가장 긴 기간인데 이제 정규반 시작하고 나서 6월 평가원까지. 그래서 이 6월 평가원 기간에 전 과목에 대해서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약간은 느린 템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3단계, 4단계 이제 2학기와 3학기로 넘어가서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 그래서 이때는 문제풀이 양이 확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다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학기 때는 이제 실제 시험지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 모의고사로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는 성적이 좀 괜찮은데 수학만 유독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국어, 영어는 좀 떨어지는데 수학은 괜찮은 이런 이제 친구들이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 반편성도 이제 국어, 수학, 국어랑 영어를 별도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수업도 다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취약한 과목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이제 그래서 정규반 때부터는 선택 수업까지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프리정규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정규반 때는 이제 수준별 맞춤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다 레벨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봐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맞는 반편성을 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상담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도 가능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1은 좀 잘하는데 수학 2가 잘 안 돼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수학 1, 2는 좀 괜찮은데 선택 과목이 좀 취약하다. 이것도 저희가 다 맞춰서 반편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 2는 중간 레벨에서 듣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초 레벨에서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이런 게 다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각 수학 선생님들, 수학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반편성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반 기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특강과 클리닉 해서 수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친구들은 수학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일 푸는 습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성적 향상의 핵심인데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적어도 50문제씩을 매일 풀다 보면 뭐 250일 정도를 잡았을 때 거의 1000문제 이상을 푸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 자체가 빠르게 잡혀야 수학 같은 경우는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수학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도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내용을 들었는데 막상 내가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유냐?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수업 내용을 들을 때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움직이는 부분을 극복을 하려면 매일 꾸준히 풀어야 되는데 그 꾸준히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워크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워크북 자체도 이제 데이제로 편성이 돼서 그냥 예전에 구몬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몬처럼 이제 월요일에 해야 될 거, 화요일에 해야 될 거, 수요일에 해야 될 거, 목요일에 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당연히 수준별로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이런 습관을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넘어가면 이제 컨텐츠는 당연히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가 있는데 이제 유형 분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에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냐면 본인이 이제 수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도 좀 잘 안 잡혀 있어요. 뭐 수학이 이미 뭐 한 2등급 이상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제 수학의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보통 이제 개념서를 풀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푸는 문제집이 보통 센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 유형서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이 안 잡혀 있으면 사실 수능 형태의 고난도 추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계적인 훈련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교재를 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누적이 안 됩니다. 이게 누적이 안 되고 그냥 한 번 풀고 끝, 한 번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끝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을 다져야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저희가 유형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유형까지도 다 잡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다 누적이 될 거고요. 개개인에 맞춰서 다 진행이 되고 예시를 그냥 보여드린 건데 요 네모 하나가 유형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딱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빨간색인 경우에는 많이 틀린 유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웃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해한 유형.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다 쌓아서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는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본인이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생겨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수학이 가장 질문이 많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질의응답 제도를 강화를 해서 수업 이후에도 저희 질문당직 제도 매일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순환제 근무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자유롭게 이제 10시까지 질문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리닉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정말 취약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수학에 대해서 정말 최상위권을 노리는 양극단에 놓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말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거의 이제 가해식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규반이 개강을 하고 나서 이제 선행반 때는 진행하지는 않고요. 정규반이 진행이 되고 좀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잡으면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이제 담임선생님과 이제 수학선생님들의 좀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갈 때까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이런 플랜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 이제 다니게 되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40문제에서 50문제는 꾸준히 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가 약하거나 유형이 약한 친구들 저희가 유형 분석 통해서 빠르게 유형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 워크북 이런 거 통해서 마지막까지 수능 보는 마지막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문제 풀 게 없다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문제 풀고 추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연습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뭐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